아이스의 강력 단속에 반발하는 항의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할리우드 스타들까지 아이스 규탄 배지를 달고 나섰습니다. 법무부가 파월 연준 의장을 상대로 수사에 나서자 파월 의장이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가 내일 공식 회동합니다. 뉴욕에서 간호사 15,000명이 파업에 나서면서 뉴욕 주정부가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시시피주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해 7살 어린이를 포함해 모두 6명이 숨졌습니다. Hey!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아이스 총격 사건 이후 강력 단속에 반발하는 항의 시위가 미국 내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까지 나서서 아이스 규탄 배지를 달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첫 소식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We want justice, we want peace, we want ice off our streets. 수천 명의 시민들이 LA와 뉴욕 그리고 워싱턴 DC 등 미 주요 도시 도로 곳곳에서 행진합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아이스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 르네굿이 숨진 뒤 강경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가 주말 내내 1,000건 넘게 이어졌습니다. 밤 늦게까지 이어진 시위는 소요 사태로 이어지며 텍사스에서는 5명이 공공기물 파손 혐의로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We are not protected by our leaders anymore, and it's time that the people reminded them of what their responsibilities are. 한편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이번엔 아이스 요원의 차량을 막아선 남성을 요원이 밀쳐 넘어뜨리는 장면이 찍히면서 반발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안보부는 국경 세관보호국 요원 1,000명을 미니애폴리스에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y've encouraged the kind of destruction and violence that we've seen in Minneapolis the last several days, and I would encourage them to grow up, get some maturity. 미네소타주와 미니애폴리스시는 아이스 요원의 작전이 위헌적이라며 법원에 작전 중단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And one thing that I can tell you for certain is that we aren't backing down. We don't retreat in Minneapolis. We don't back down in Minnesota. We stand up against bullies, and right now, what we are asking for is an intervention from the court to push back on this unconstitutional conduct, pure and simple. 아이스 단속에 대한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문화계로도 번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는 할리우드 배우들이 아이스를 규탄하는 배지를 달고 레드카펫에 올랐습니다. Be Good이라고 적힌 이 배지는 아이스 총격에 숨진 르네굿을 추모하고 과잉 단속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크 러펄로와 완다 사익스 등 배우들은 무대 위에서 불량 정부를 멈출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법무부가 파월 연준 의장을 상대로 수사에 나서자 파월 의장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내리라는 금리를 안 내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을 한다는 건데 대통령과 연준 의장이 공개 충돌한 건 사상 처음입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일요일 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예고 없이 인터넷에 본인의 입장을 올렸습니다. 검찰 역할을 하는 미국 법무부가 자신을 수사하기 시작한 걸 놓고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금리를 내리지 않았다고 보복을 하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The threat of criminal charges is a consequence of the Federal Reserve setting interest rates based on our best assessment of what will serve the public, rather than following the preferences of the president. 미국 국무부는 지난주 금요일 파월 의장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연준 청사를 고치면서 예산을 낭비했고 의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위증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7월 직접 제기했고 건설 현장을 찾아서 파월과 설전을 벌이기도 한 사안입니다. No,
It was built 5 years ago. We finished Martin 5 years ago. It's part of the overall work. But it's So, not new. 연준 의장을 수사하는 건 미국 역사상 처음이고 역시 연준 의장이 정부에 공개 반발하는 성명을 내놓은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시장에서는 달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금값이 2.6%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뛰어넘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에서 연준 의장과 정부 요직을 지냈던 주요 경제계 인사 13명이 신흥시장에서나 있을 일이라고 정부 수사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파장은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가 이 문제를 놓고 내일 공식 회동합니다. 그린란드는 미국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내일 미국 워싱턴에서 덴마크와 그린란드, 미국 정부 대표단이 회동할 예정입니다. 미국 측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덴마크와 그린란드도 외무장관이 각각 대표로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시간 등은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그린란드 병합 문제를 두고 덴마크 측이 가장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담에 앞서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덴마크가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eg gør alt, hvad jeg kan for det modsatte. Jeg tror på demokratiet, og jeg tror på de internationale spilleregler. Jeg tror selvfølgelig også på, at man ikke ændrer grænser. 그린란드 정부도 어제 성명을 내고 미국이 그린란드를 장악하고 싶다는 의사에 대해 어떤 경우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그린란드의 안보는 미국의 보호가 아니라 나토 체제 아래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미국이 제기하는 북극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그린란드에 경비병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그린란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고 싶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We're talking about acquiring, not leasing, not having it short term. We're talking about acquiring.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대화로 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만큼 내일로 예정된 그린란드 담판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뉴욕에서 간호사 15,000명이 파업에 나서면서 병원 인력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간호사협회는 민간 대형 병원 여러 곳에 간호사 약 15,000명이 오늘 아침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임금 인상과 함께 병원 내 폭력 예방을 위한 보안 강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등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노조가 요구하는 조건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병원 인력 공백에 대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네, 미시시피주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해 7살 어린이를 포함해 모두 6명이 숨졌습니다. 사건은 지난 9일 저녁 7시쯤 미시시피주 클레이 카운티의 한 주택에서 시작됐습니다. 용의자는 이 주택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삼촌, 형제 등 가족 3명을 총으로 살해한 뒤 픽업 트럭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후 두 번째 주택으로 이동해 자신의 사촌인 7살 여자아이를 총으로 살해하고 세 번째 장소로 이동해 남성 2명을 추가로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검문소에서 24살 남성 다리카 무어를 1급 살인 혐의로 체포했으며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억만장자 부유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자 실리콘밸리 IT 업계 거물들이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피터 틸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는 부유세 반대 로비단체에 $300만 기부했습니다. 단체 측은 억만장자세 도입을 막기 위해 주 전역의 기업인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최대 $7,500만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실리콘밸리 인사들은 온라인 채팅방을 만들어 대응 전략을 논의하거나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타주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유세 안건은 순자산 $10억 이상 부유층에게 재산세 5%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붙여집니다.
연방 이민 서비스국이 H-1B 취업 비자를 포함한 주요 이민 신청서의 급행 처리 수수료를 전면 인상합니다. 이민국은 오는 3월 1일부터 우체국에 접수된 신청서부터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H-1B와 L-1, O-1 비자 등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신청서에 대한 급행 수수료는 기존 2,805달러에서 2,965달러로 160불 인상됩니다. 이민국은 이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조치라며 심사 적체 해소와 서비스 개선에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신개념 스크린 골프 리그인 투모로우 골프 리그 TGL이 두 번째 시즌을 개막했습니다. 지난 시즌 NBA 다음으로 젊은 시청층을 가장 많이 확보한 이 TGL이 내년 겨울부터는 여자 대회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플로리다의 TGL 경기장을 취재했습니다. 티박스에 들어선 선수가 5층 건물 높이 대형 스크린을 향해 힘껏 티샷을 날립니다. 스크린에는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이 공의 속도와 궤적을 실시간으로 구현합니다. 공이 그린이나 그린 주변 50야드 이내로 접근하면 선수들은 실제로 조성된 그린존에서 퍼팅으로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신개념 스크린 골프 경기 투모로우스 골프 리그 TGL입니다. So TGL has been obviously very successful so far. We're bringing golf to a different audience that's never watched golf before. It's a new way to take it in. It's much more fast-paced. It's played on a golf simulator that's the largest in the world. We play very unique hole designs that you wouldn't see on a normal golf course. 타이거 우즈와 로이 맥킬로이 등이 창립에 참여한 TGL은 세계적인 PGA 선수들이 팀을 구성해 리그전을 펼치는 방식으로 짧은 기간 내 급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LPGA와 손잡고 내년 겨울 여자 대회 WTGL 출범을 공식 발표하며 본격적인 리그 확장에 나섰습니다. The platform WTGL will create for our athletes around the world is remarkable. I think that the chance for fans to get to know our athletes and their personalities, again, what a gift to be able to do that.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등 PGA 주요 대회를 후원해온 제네시스는 TGL 창설 당시부터 설립 파트너로 참여해 왔습니다. TGL is such an exciting opportunity for us. You know, there are so many passionate fans of the game of golf all around the world. And now with this great new team golf format, we can connect with a whole new audience of fans to introduce them to the Genesis brand. 제네시스는 공식 경기장인 플로리다주 소파이 센터 내 제네시스 라운지와 체험 공간을 운영하며 TGL의 빠른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LPGA와의 협업으로 확장을 꾀하고 있는 TGL이 프로골프의 새로운 미래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판비치 가든 플로리다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강보합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나스닥은 0.26% 올랐습니다. 업종별로는 소재와 필수 소비재가 1% 넘게 오르며 두드러졌습니다. 미국 검찰이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형사조사를 시작하면서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됐습니다. 시장은 파월 연준 의장이 법무부가 연준의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본부 건물 개조 사업과 관련한 자신의 의회 증언이 형사 책임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공세의 연장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대출 기관들을 겨냥해 금리를 10%로 제한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하자 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 관련 주식이 급락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구글이 애플과 아이폰 제조사의 AI 기술에 자사 기술을 제공하는 단연 계약을 체결했다고 확인하자 애플이 소폭 상승했고 엔비디아와 일라이 릴리가 신약 개발을 위한 AI 활용 연구소 설립에 1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에 힘입어 일라이 릴리가 1% 올랐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도 화요일 발표를 앞둔 소비자 물가지수를 경계하는 심리가 맞물리며 시장 전반에는 다소 불안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그룹. 간 해독과 면역 조절은 물론 미백 탄력 피부의 절대 강자 백옥주사의 원료 글루타치온. 뻣뻣한 관절을 부드럽게, 모발과 연골, 손 발톱까지 젊고 건강하게 하는 콜라겐. 두 가지 기능을 한 번에. 유한 건강 생활과 셀리온이 공동 개발한 획기적인 신상품. 피부 탱탱, 관절 튼튼. 글루타치온 콜라겐 젤리 스틱. 213-738-1188. 맛도 아주 좋습니다. 소셜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시니어는 연방소득세 신고 시 $6,000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부 캘트랜스가 오는 16일까지 91번 프레이 세리토스에서 가디나 구간에 대해 야간 교통 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 기간 동안 동서행 모두 버몬트 애비뉴와 605번 프레이 사이 구간에서 야간에 2개 차선만 운영되며 일부 연결 도로와 램프는 순차적으로 전면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캘트랜스는 이번 통제는 도로 안전 개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전자들에게 현장 안내 표지판을 확인하고 우회 경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항공문화원에서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 뉴욕 수묵 특별전이 오는 30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 수묵 예술의 현대적 해석을 뉴욕 현지에 소개하며 국제 문화 교류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개막식에는 강효석 전라남도 문화융성국장과 롱킴 뉴욕주 하원의원, 김천수 뉴욕 항공문화원장 등 한미문학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퀸즈 플러싱 고등학교가 성적 조작 의혹으로 시 교육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국은 만성결석이나 과제 미제출 학생에게도 관대한 성적 보완 기회를 제공하는 내부 수학 성적 평가 지침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학교 내 수학시험 통과율은 70%였으나 뉴욕주 표준시험 합격률은 약 30%에 그쳐 성적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세계적인 한인 피아니스트 에드윈 킴과 미국 재즈 색소폰 연주자 그레이스 켈리가 재외동포청이 주최하는 코리안 페스티벌 무대에 오릅니다. 이번 공연은 오늘 서울 스카이 아트홀에서 열리며 재외동포 예술인과 내국민이 음악을 통해 교감하고 유대감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무대에는 드러머 클로이 킴과 광주 고려인 마을 어린이 합창단도 함께 참여해 문화 교류의 장을 이룰 예정입니다. 65세 이상 시니어 가운데 소셜연금을 수령하는 납세자는 연방소득세 신고 시 $6,000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김희박 세무회계법인은 OBBB 법안에 따라 소셜연금 공제 한도가 최대 $40,000로 확대되고 소득과 오버타임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날로 격화하고 있는 이란에서 당국의 강경 진압에 사망자가 6,0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군사적 개입까지 선택지로 들고 나선 가운데 이란 정부는 미국과 핵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상호 기자입니다. 밤에도 시위 현장에선 총성이 울리고 시위대는 도심에 주차된 승용차에 불을 지릅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축출하자는 구호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저격수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망자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تیراندازی با اسلحه‌های جنگی اینجا آزاد شده و 30نفر توی نیشابور مردن کف خیابونا. 보관소가 모자라 시신을 담은 가방들이 길가에 방치될 정도입니다. 한 인권단체는 시위 16일째인 현지 시간 12일까지 시위대만 최소 648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일부 추산에선 6,000명 이상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란 상황과 관련해서 외교적 해결책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군사 행동 역시 선택지 중 하나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The president has shown he's unafraid to use military options if and when he deems necessary, and nobody knows that better than Iran. 이런 가운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 핵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현지 시간 12일 밝혔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군사적 개입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대화를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강경 진압 과정에서 인터넷을 차단한 이란 당국이 군사 장비까지 동원해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접속까지 방해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LA 지역에서 이란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던 군중을 향해 대형 트럭이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웨스트 LA 지역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2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지만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럭에는 영어로 국악은 없다라고 쓰여 있었으며 경찰은 트럭 운전자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이란 정권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2주 넘게 계속되면서 미국과 유럽의 이란 대사관 인근에서는 이란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거래를 하던 모든 나라는 미국과의 모든 거래에 있어서 25%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란 전역에서 번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 사태로 47년 동안 이어진 신정체제가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경제 파탄 속에 대중의 분노가 극에 달한 가운데 이슬람 정권의 전통적인 지지층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여러 번 벌어졌습니다. 지난 2009년과 2022년이 대표적인데 부정선거나 여성의 히잡 착용 반대처럼 정치적 사안으로 진보층이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슬람 정권 핵심 지지 세력인 상인과 일부 상류층까지 가세했습니다. 경제 파탄 때문입니다. 핵 개발에 따른 서방 제재로 외화 수입의 70%를 차지하는 석유 판매가 막혔고 시리아 아사드 정권,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등 친이란 정부가 붕괴하면서 이들을 지원하며 빌려준 수백억 달러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특히 6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농산물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화폐 가치는 10년 전과 비교해 45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مسئله اقتصادی آقا صبح بلند میشی همه چی گرون لبنیات گرون دلار گرون این چه ربطی داره به اسرائیل 돈을 풀어서라도 경제난을 해결해야 하지만 이란 정부는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미국 이스라엘과 벌인 12일 전쟁에서 완패하고 공포 정치를 강화하면서 내부의 불신은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전쟁 끝나자마자 또 이란 당국이 한 게 2,000여 명 시민들을 또 다 투옥을 했었죠. 간첩이라는 혐의로. 그래서 사실 작년 6월 전쟁 이후에 지금 현재 이란 이 체제의 정당성은 거의 바닥으로 추락을 했다. 다만 반정부 시위대 구호의 대안으로 등장하는 레자 팔레비 왕세자는 47년 전 이슬람 혁명 때 미국으로 망명해 이란 내부에 기반이 없습니다. 빵을 달라는 요구에 총알로 답하는 47년 이란 신정체제의 운명이 국제정세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이어서 한국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오늘 구형을 받습니다. 유죄가 확정된다면 사형 아니면 무기형인데 노골적인 재판 지연으로 구형 날짜를 미루게 만들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단은 재판부를 조롱하는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결심 공판은 15시간 가까이 진행돼 자정이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의 서증 조사에만 8시간 넘게 소요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노골적 재판 지연으로 이례적인 추가 결심 공판이 지정된 건데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바로 다음 날 유튜브에 나와 윤 전 대통령 측이 온전한 기일을 확보하게 됐다며 자화자찬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 완수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대통령 변호인과 협력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 대해선 비난과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지휘원이가 또 아유 맞장구 쳐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너스리를 떨었습니다. 우리 편이야?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에 시작하는 결심 공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의견 진술, 특검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최소 6시간의 진술을 예고하고 있어 특검 구형은 저녁에나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검찰 측에서 서중조사 7시간 반 하셨는데요. 예. 모든 피고인들이 다 7시간 반씩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 분량의 최후 진술을 직접 준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온라인 댓글을 단 사람의 국적을 표기하자고 한 걸 놓고 혐오 정서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5년 만에 당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손영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외국인 댓글에 의해서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며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7년간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6만 5천 개 넘는 글을 올린 한 SNS 계정의 접속 지역이 중국이더란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정한 여론 형성을 위한 디지털 주권 차원이라며 중국과 외교적 마찰이 생길 가능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도 지금 네티즌들이 댓글을 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별 IP를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일부 지지층의 혐중 정서를 자극함으로써 자신의 계엄 사과 이후 느슨해진 강성 지지층의 결속을 다지려고 한다는 분석도 야권 일각에선 나옵니다. 민주당은 국익과 외교에 도움이 안 되는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곤두박질 치는 지지율을 외부 세력의 개입 탓으로 돌려보겠다는 비겁한 현실 회피이자 얄팍한 꼼수 아닙니까? IT 전문가들은 온라인 댓글에서 국적이나 접속 지역의 표기를 의무화하더라도 인터넷 주소, IP를 기술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만큼 적절성 논란 이전에 실효성 자체도 의문스럽다고 지적합니다. IP 우회하는 방법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국적을 알 수가 없죠. 글 쓴 사람의 정확한 국적을 알 수가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명을 5년여 만에 교체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엄의 바다를 건너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간판가리로는 과거를 지울 수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지난주 중국을 국빈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후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격화하는 중일 갈등에 한국이 관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이목이 더 쏠리는 이유는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에 맞서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 등을 내놓는 등 중일 갈등이 격화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정상을 만난 지 여드레 만에 일본 정상을 만나게 되는 건데 어젯밤 공개된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양국 간 갈등은 중일 간의 문제이지 우리가 깊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만큼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양국 갈등이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소되길 기다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본의 북일 정상회담 실현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엔 일본과 북한이 필요하면 수교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게 좋다 생각한다며 적극 지지하고 대한민국은 상황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있어선 나쁜 기억은 잘 관리해가고 희망적 측면은 최대한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팝 그룹의 일본 국적 가수가 다수 활동하는 걸 한일 협력의 바람직한 사례라고 예를 들며 오해와 갈등을 최소화하며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나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우리 국민의 정서적 문제와 신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을 위해 주요 협상 의제로 다룰 수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일본 나라현으로 향해 다카이치 총리와의 단독 확대 정상회담에 이어 공동 언론 발표,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 국내 사정도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 1년 동안 미국 내는 물론 국제 정세까지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없이 세계사의 중요한 변곡점인데 트럼프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한 건지 차분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